안녕하세요. 정크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거는 비트코인은 왜 오르는가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할 거예요. 참고로 비트코인이 2018년에는 2천만 원 정도를 넘었다가 지금 4천만 원까지 넘었거든요. 이게 주식은 회사라는 실체가 있는 거고 금은 사실 뭐 장신구로도 쓰이고 산업 기반에서 여러 곳에 쓰이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얘는 뭔데 왜 이거를 사고 파는 거지? 그리고 4천만 원이나 된다고? 이런 의문을 갖는 분이 많을 거예요. 우선은 돈이란 건 뭔지 먼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돈은 어떻게 보면 가치를 숫자로 표현하는 어떤 숫자로 표현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그 가치는 가치가 높다는 거는 희소성이 높다는 걸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돈 같은 경우는 사실 정부에서 법정화폐 같은 경우는 통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돈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개인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 가치를 수치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서울 아파트가 가격이 올라가는 건 왜 그러겠어요? 서울이라는 지역이 한정돼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를 무한정 공급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제약이 돼 있으니까요. 반대로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률이 6,000%래요. 답 없는 경제 뭐 위기 뭐 이러는데 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면 결과적으로는 돈의 희소성이 떨어지니까 물건의 가격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예요. 물가가 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대로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참고로 제가 비트코인의 그 연관성 중에서 이거는 원달러 환율이고 이거는 비트코인 가격이에요. 참고로 2018년 초까지가 많이 올랐었고 비트코인이 그 다음에 최근 또 많이 올랐죠. 이 가격이랑 그 다음에 이 원달러 환율에서 2018년이랑 지금 현재 환율을 한번 봐보세요. 비트코인 가치가 이렇게 높았을 때는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떨어졌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비트코인이 오르고 있을 때는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참고로 비트코인이 왜 이렇게 가격이 올랐냐를 비트코인의 가치가 높아졌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사실 2020년 5월쯤이 비트코인의 반감기였어요. 이 반감기라는 거는 채굴 보상이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더 가치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5월 달보다 지금 2020년 말쯤이 오히려 더 급속하게 올랐어요. 이 말은 비트코인의 가치가 올라간 게 아니라 달러의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올랐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비트코인이 가격이 높게 보인 거죠. 베네수엘라의 화폐가 가격이 떨어지면 물가가 라면이 엄청 비싼 것처럼.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즐겨 먹는 짜장면을 생각해 볼게요. 짜장면 가격이 보면 뭐 2019년, 1990년에 1,300원이었고 2010년에 4,500원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짜장면이 옛날에 우리가 먹었던 거랑 보면 양이 뭐 두 배가 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기 있는 고기들 뭐 돼지고기 쓰죠? 근데 이게 한우로 바뀐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보면 2000년도에 있는 3,000원의 그 짜장면이 지금은 뭐 한 4,500원에서 한 6,000원까지 가잖아요. 아니 얘 짜장면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는데 왜 가격은 바뀐 건가? 이거는 짜장면이 비싸졌다고 가치는 본질은 똑같은데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접근을 해야 돼요. 경제 규모가 커지면 통화량이 늘게 되고 돈을 많이 찍어내야 돼요. 돈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거는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참고로 이제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달걀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경기 흐름에 따라서 이제 돈이 어떻게 흘러갔냐를 쉽게 표현한 거예요. 금리가 높을 때는 당연히 금리가 높을 때는 은행에 넣어야겠죠. 그러다 금리가 점점 떨어져요. 그러면 예금에서 채권으로 가고 근데 채권도 가격이 이제 점점 예금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으로 옮겨가다가 채권도 이제 더 수익률이 안 좋으면 사람들이 금리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대출을 받을 때 이자가 부담이 없죠.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를 하고 채권을 매도하는 게 유리하다는 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금리가 최저점에 가게 되면 이제 금리가 여기서부터 오르기 시작하잖아요.
금리가 오른다는 거는 대출 금리가 오른다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 투자했을 때 대출 금리가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는 시점에는 이제 부동산을 팔고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금리가 더 많이 올라가면 당연히 금리가 높으니까 예금을 하고 주식을 매도해야 한다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표현한 게 이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델이에요. 참고로 금리는 돈의 유통량을 통제하는 수단이에요. 금리가 높으면 시장에서 이제 돈이 금리가 높으면 은행에 맡기잖아요. 그러면 은행에서 돈을 갖고 있으니까 시중에 돈이 안 돌잖아요. 그 말은 돈의 유통이 적으니까 돈이 희소해졌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금리가 낮아지면 사람들이 은행에 안 넣으니까 시중에 돈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돈이 시중에 많으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지금 보면 경기부양 위해서 돈을 엄청 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금리도 못 올릴 거고, 심지어 지금 미국에서도 달러를 찍어내서 달러 가치가 엄청 떨어지고 있어요. 참고로 여기서는 이제 금리를 기준으로 생각했는데, 만약에 달러 가치가 정점일 때랑 그 다음에 여기가 달러 가치가 저점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달러 가치가 높을 때는 당연히 달러를 갖고 있어야겠죠. 근데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최저점일 때 점점 내려가면 뭘 사겠어요? 금을 사죠. 옛날에 엔도 샀어요. 일본 엔화도 되게 안정적인 가치라고 생각을 해서요. 근데 요즘에 여기에 더불어서 비트코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오른 게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주식처럼 비트코인 투자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럼 비트코인이 왜 디지털 금이 되었나 설명을 드린 이유는, 아까 전에 뭐 금리나 이런 걸로 했을 때 뭐 주식으로 흘러가고 그런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환율 같은 거 달러 가치에 있을 때 금으로 되는데, 그럼 왜 금을 사면 되지 비트코인을 사? 이런 얘기를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왜 투자 대상이 되는지 먼저 알아볼게요. 이게 비트코인이 뜨게 된 이유가 금융위기 때 이 비트코인이 뜨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이때 금융위기가 오면서 중앙은행에서 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만든 금융상품들이잖아요. 근데 이 금융상품들이 다 파생상품들이나 이런 거에서 이게 다 붕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을 신뢰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 최근 시점도 2008년 직후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금융 시장이 붕괴되면서 세계 경기가 흔들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를 살려야 되니까 이때 미국은 엄청나게 양적 완화를 해요. 양적 완화라는 거는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돈 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달러를 엄청 찍어내서 경기를 살리겠다고 돈을 엄청 찍어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똥은 미국이 쌌는데 달러는 기축통화라서 전 세계에 통용되는 법정화폐잖아요. 근데 이거를 엄청 찍어내면서 자기들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 돈을 푼 거죠. 그게 치트키 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고로 이게 2014년에 양적 완화를 종료하긴 했는데, 이때 이제 달러에 대한 믿음도 이제 깨지기 시작한 거죠.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도 하락했고. 그러면 달러가 아니면 또 다른 것들 있잖아요. 금이나 엔화. 엔도 되게 전 세계에서 보면 되게 안정적인 자산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도 경기가 안 좋으니까 미국처럼 엔을 찍어내기 시작해요. 이게 아베노믹스라고 해서 이제 아마 옛날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엔도 엄청 찍어내는 거예요. 돈을 막 찍어낸다는 건 내가 엔화를 갖고 있는데 엔화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나는 가만히 갖고 있었는데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달러도 옛날에 양적 완화에서 가치가 떨어졌었고, 엔도 이제 아베노믹스로 해서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제 법정화폐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달러랑 엔을 믿어서 갖고 있었는데 이 가치가 떨어져.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제 금에 또 투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금은 좀 약간 무게도 크고 갖고 있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게 다른 게 더 없나 찾다가 이렇게 비트코인이 부각된 거예요. 비트코인은 금이랑 비슷한 게, 일단은 전 세계에서 지금 비트코인은 다 어느 정도 합의가 돼 있는 상태예요. 비트코인이 찜찜하긴 하지만 다 비트코인이라는 존재를 알고 있죠. 그리고 달러나 엔은 정부에서 통제를 하지만 그 정부에서 돈을 찍어낼 수가 있어요, 무조건.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비트코인은 그런 중앙 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채굴이라는 보상 시스템을 통해서만 생산이 이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발행량은 최대 맥스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시간이 가면 채굴 난이도가 올라가요. 채굴 난이도가 올라간다는 거는 그만큼 채굴에도 보상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비트코인은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각광을 받게 된 거죠. 시간이 지나도 법정화폐처럼 찍어낼 수가 없고 최대 그 맥스까지 정해져 있고, 어떻게 보면 금이랑 되게 비슷한 성향이 있어요. 금도 옛날에는 땅을 적게 파도 나오던 게, 만약에 그걸 더 팔려면 금광산 이미 팔만한 건 다 팠고, 만약에 이걸 하려면 뭐 더 밑으로 파야 되니까 난이도가 올라간 거죠. 비트코인도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채굴이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이라는 존재가 각인이 됐죠. 이때부터. 그럼 이제 이게 또 궁금할 거예요. 비트코인이 이제 어느 정도 인지도도 쌓고, 그게 왜 이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졌는 걸 알겠는데, 왜 그런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럼 아까 전에 처음 얘기했던 이제 그 돈의 흐름과 가치에 대한 거를 알면 돼요. 2018년 이후 비트코인 가격 변화를 볼게요. 이게 다 돈이 불안하면 딴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이에요. 먼저 2018년도에 이쯤에 가격을 맥스를 찍었어요. 이게 2018년 초거든요. 2018년 전에는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었어요. 거의 뭐 이렇게 등락은 있지만. 근데 참고로 다 알고 있지만 박상기의 난이라고 불리는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발언 이런 게 나옵니다. 이게 국내에서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이게 미국 CNBC 여기에서 나온 기사예요. 이게 글로벌한 이슈였던 거예요. 이게 번역기로 돌린 건데, 이때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를 통한 암호화폐 거래 금지 법안을 준비 중, 이런 걸 나오면서 이때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이게 진짜 보면 가격이 진짜 2천만 원이 여기까지 가는 게 진짜 며칠이 안 걸렸어요. 이런 게 나오니까 비트코인으로 이제 엔이랑 달러를 피해서 비트코인을 투자를 했는데 불안한 거죠. 여기도 불안하다. 그럼 딴 곳은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하냐, 이런 게 이제 생각하기 또 시작한 거예요. 이게 국내에서 이렇게 폭락하니까 국내에는 그럼 이 돈이 어디로 갔겠어요? 돈은 결국은 이동하는 거예요. 비트코인 가치도 떨어지면 비트코인 말고 또 다른 가치를 찾아야겠죠.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였어요. 서울 아파트 매매가 거래량의 가격 추이를 보면 2018년 1월이 아까 비트코인이 폭락하던 시기잖아요. 이때 거래량이 엄청 늘면서 가격 상승률도 엄청 높았죠. 이게 돈은 결국 수익을 쫓아서 계속 이동하게 돼 있어요. 비트코인이 오를 때는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좀 상승률이 적었죠. 근데 비트코인이 죽으니까 부동산이 엄청 뜨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2018년도쯤에 아파트 가격 엄청 올랐을 거예요. 이렇게 돈이 흐르고 올라가는 거예요. 참고로 코스피 지수도 비슷해요. 2018년 비트코인이랑 약간 비슷한 흐름으로 가는데, 이제 비트코인도 2018년이 맥스를 찍었는데 코스피도 2018년 정도가 맥스를 찍고, 여기에다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니까 주식시장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계속 부동산 규제도 하고 있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돈을 엄청 풀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박스권에서 놀다가 이제 규제가 점점 심하니까 부동산에 더 대출도 금지하고 하니까 거의 진입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도 가기 힘드니까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럼 주식시장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비트코인으로 가고 돈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게 글로벌한 이슈인데,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2020년도부터는 지금 돈이 엄청 쏟아지고 있어요. 이게 국내만이 아니라 달러도 그렇고, 지금 미국도 뭐 100천조 규모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대책 합의,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3차 재난금 9.3조 규모 폐업한 사람도 가능,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도 올리지 못해요. 금리를 올리지 못한다는 거는 지금 아까 그 달걀 그 모델을 보면 금리의 저점, 그 다음에 달러도 찍어내니까 달러의 저점,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으니까 지금 부동산도 약간 지금 주춤한 거고, 여기에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화랑인 거고, 그다음 주식시장은 금리에 어떻게 보면 영향을 많이 받는데, 지금 달러도 찍어내니까 달러 가치 떨어지니까 금리나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돈이 계속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참고로 또 여기 비트코인이 몇 시간에 이제 걸쳐서 이제 올랐는데 이 오른 거를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오른 거라고 생각하면 더 좋아요. 여기서 올랐던 거는 떨어진 거는 여기는 어디고 여기는 왜 떨어졌고 그걸 생각하면 이 돈이 비트코인에 있던 게 딴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기하급수적으로 오르는 게 돈의 가치가 많이 더 떨어져서 비싸게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 더불어 2020년 12월 기사에 보면 페이팔이 이제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하기로 했거든요. 페이팔이 많이 쓰는 분은 안 쓰겠지만 글로벌하게 되게 많이 쓰는 결제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그 전까지는 어떤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달러나 엔이나 금을 대체하는 뭔가 투자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까지는 알았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이걸로 뭐 결제라거나 이런 게 좀 제약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페이팔에서 이거를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이걸 결제하고 이거를 다시 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이용해서 결제가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뭔가 교환 가치는 있는데 화폐처럼 쓰이기는 어려운 구조였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페이팔을 통하면 결제도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속화된 거죠. 속도가 더. 그리고 이렇게 더 빠르게 오르고 있었던 거는 달러가 코로나19 때문에 엄청 찍어내니까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 돈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딴 곳에 옮겨놓고 싶었던 거예요. 달러가 불안하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요동은 칠 수 있는데 아주 길게 보면 살아남을 거라고 좀 봐요. 과거에 보면 이제 IT 버블 해가지고 IT 회사들이 엄청 이제 주가들이 오르다가 폭락하고 이제 IT 버블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 살아남은 회사가 아마존이 있어요. 그 아마존 지금 시총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엄청 올랐거든요. 그때 뭐 이렇게 많이 올랐다고 했지만 그거를 더 초월해서 올랐어요. 그래서 아마 비트코인도 이런 비슷하게 지금은 좀 과열되긴 했죠. 과열되긴 했는데 이제 금리가 오르고 아마 달러를 이제 막 찍어내는 게 경기가 좀 회복이 돼서 달러 찍어내는 거를 그만두고 금리를 올리고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도 자연스럽게 좀 내려갈 거예요. 그 대신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이슈들은 계속 나올 거고 결국은 아주 길게 보면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소액은 그냥 엄선치고 좀 남겨두고 계속 있는데 이런 돈의 흐름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요동친다는 거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정구의 무한동력 정구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